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떨까요? 가족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자신의 나라가 사라져버린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겪은 진짜 이야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일 조선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일본에 살게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러시아 사할린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우리 역사의 아픈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 여러분은 제일 조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어요. 이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르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사라져버린다면?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치 물건처럼 이용했어요.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힘든 일을 시키자. 공장에서 탄광에서 위험한 일을 시키자. 그렇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있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가족과 헤어져서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1945년 드디어 해방이 되었어요. 일본이 전쟁에서 져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되찾았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많은 조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문제, 배가 없었어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배편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 문제, 돈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일본에서 힘들게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돈도 없었어요. 세 번째 문제,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전쟁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향에 돌아가도 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일본에 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사할린 조선인들의 이야기예요. 사할린은 러시아 영토에 있는 큰 섬이에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있죠. 일본은 이곳에서도 석탄을 캐기 위해 우리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되자 일본 사람들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대로 버려졌어요. 러시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소비에트 시민이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조선 사람들은 울부짖었어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러시아 땅에 혼자 남겨진다면? 가족도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는 추운 땅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일 조선인들은 지금도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일본 이름을 써야 하고 조선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해요. 너희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사할린 조선인들은 어떨까요? 지금도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할린에 살고 계세요.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 번만 밟아보고 싶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할린에서 우리나라로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제일 조선인들과도 교류를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80살 할아버지가 사할린에서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7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땅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고향아, 나 돌아왔다. 제일 조선인 할머니는 90살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할머니가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 고향의 의미,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에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둘째, 제일 조선인이나 사할린 조선인 분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셋째, 차별하지 말고 같은 민족으로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한민족이에요.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예요. 언젠가는 모든 조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해야 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해요. 오늘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 역사의 진실이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더 충격적이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꼭 켜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봐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니까요. 기억하세요. 돌아가지 못한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눈물과 희망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